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의 서거일입니다. 서거 116주기를 맞아 장흥에서는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체포된 도마 안중근 의사. 이듬해 3월 26일 안 의사는 리순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전남 장흥에는 안중근 의사의 업적을 기리는 전국 유일의 사당 해동사가 있습니다. 1955년 장흥 죽산 안씨문중은 안 의사가 제사를 지낼 후손이 없다는 걸 알고 이를 안타깝게 여겨 해동사를 건립했습니다. 해동사에는 안 의사의 영정과 위패가 있고 순국일인 3월 26일에는 전통 제례를 비롯해 저격 장면 재현, 뮤지컬 영웅 음악 공연 등이 이어집니다. 이곳 장흥에 안중근 의사님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해동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숭고한 정신이 이 땅 위에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이자 자부심입니다. 장흥군은 2년 전 해동사 인근의 추모 역사관과 체험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안 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담은 전시와 저격 장면을 구현한 미디어 아트, 포토전 등을 마련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2024년에 보시는 추모 역사관을 장흥에서 건립을 했고요. 그리고 매년 3월 26일에 이렇게 추모제를 거행하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안중근 의사 의거일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봉양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올해 72회째를 맞은 안중근 의사 순국 추모제. 장흥군은 물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도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자유와 평화, 애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공고를 통해 곡성군과 담양군, 여수시와 나주시, 장성군과 한평군 등 6개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곡성군수 후보는 박웅두 현 혁신당 도당위원장 권한대행, 담양군수 후보는 정철원 현 담양군수, 여수시장 후보는 명창환 전 행정부지사, 나주시장 후보는 김덕수 전 정책위 전문위원, 장성군수 후보는 김왕근 지역위원장, 한평군수 후보는 이윤행 전 한평군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혁신당은 이번 공천을 통해 기반을 강화하고 추가 공천자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로 위장했다며 객관적 증거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힌 데 이어 B씨에 대해선 친모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주요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유난히 길고 더워진 여름에 이어 치명적인 한파가 찾아오는 겨울까지 해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의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흥군이 첨단 기술을 통해 수산업의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고흥에서 발생한 고수온과 저수온 피해 규모는 약 43억 원. 한 해 최대 약 16억 원으로 평균적으로 고흥 양식어가 10곳 중 3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흥 지역의 주요 양식 품종인 김과 전복이 수온 변화에 민감한 만큼 수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런 가운데 고흥군이 전통 수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에 나섰습니다.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1,900억 원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고흥군은 민간 기업과 정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민관 협력 구조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핵심은 바다 송어 등 수온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어종 개발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양식 환경 구축입니다. 수온과 수질 등 해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양식 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고수온과 저수온 피해를 사전에 예측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 수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식 임대시설 등을 조성해 신규 어업인과 청년 인력 유입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간 협력 법인인 SPC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에 집중하여 스마트 양식 장비들을 국산화하고 동시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현장의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아쿠아팜 테스트베드에서 실험을 거쳐 AX 플랫폼으로 완성 후 임대형 양식 단지에 적용해 어민들이 큰 초기 자본 없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고흥군은 올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증과 기반 구축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지역 어가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고흥군은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간과 공공을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는 실무형 컨트롤 타워가 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산업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수산업을 청년이 유입되는 미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니 인터뷰를 통해 각 선거구별로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홍률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박홍률 마지막으로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여러 현안을 완성시켜 목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동안 30년 수건인 해상 케이블카를 만들어 관광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불가능하다던 대양산단 중공부양도 성공시켰습니다. 연습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시장, 검증된 시장, 준비된 시장입니다. 저 박홍률이 세일즈 행정으로, 경험 있는 행정으로 목포를 반드시 부흥시켜 내겠습니다. 무한반도 통합을 통해 큰 목포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목포, 무안, 신안 지역민들도 함께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바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목포, 무안, 신안, 우리 무한반도도 통합이 돼야 됩니다. 저는 즉시 목포, 무안, 신안 선통합 추진 주민연대를 꾸려서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립목포대 의대와 병원은 우리 목포로 와야 합니다. 목포권 의대 설립은 우리의 30년 수건 사업입니다. 우리 목포권은 신안, 진도, 안도 등 도서지역이 많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목포권 지역이 제일 전국에서 많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포시 용해동 송림 캠퍼스를 부지로 선정해 뒀습니다. 시민과 함께 이 정당한 요구를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수산식품 수출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수산 분야에, 관광 분야에 이끌 수 있는 미래 발판입니다. 여기에 목포시 신재생 에너지 중심 지역이 될 것입니다. 신안 신재생 에너지 중심 지역, 해남군 솔라시도 AI 거점 도시의 중심 지역 역할을 목포시가 해야 합니다. 목포는 배후도시, 산업도시, 연구기관, 대학, 인재교육 등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목포 신앙을 중심으로 목포의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오해에서 자꾸 무산이 됐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파격적인 제안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안군과는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준비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목포뿐 아니라 신안군, 무안군 등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권 통합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실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반드시 무안 반도는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꽃 피우는 계절,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을 보유도시 순천에서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양효정 순천시 문화관광국장에게 봄철 꼭 가봐야 할 순천 관광 명소에 대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홍매화가 거의 질 무렵에 이달 말부터 4월 초까지는 벚꽃을 동천 따라서 쭉 10km 정도의 벚꽃의 향연이 펼쳐질 텐데, 동천을 따라 걷는 것, 또 도심을 꽃들 따라서 걷다 보시면 장 구경 하시는 것도 좋고, 웃장 아랫장, 또 매곡동에 성교마을이라고 있어요. 매산 중고 그 주변에 매산등 성교마을을 가시면 기독교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과거 근대 순천의 선교 유적들을 탐방할 수 있는 선교 순례 길들이 있거든요. 4월 달에는 시티 투어를 좀 특별하게 운영을 할 겁니다. 서남사 겹벚꽃이 피어요, 그때. 그래서 서남사 겹벚꽃을 즐기면서 사진도 찍고, 야생차 체험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차 블렌딩, 그걸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코스로 이렇게 운영되는 시티 투어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우리 국가정원에서는 가든멍, 생소하죠? 가든멍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에서 거닐면서 조용히 앉아서 멍 때리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뜨개질을 하면서 손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뇌는 좀 비우고 좀 숨을 고르게 쉬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4월 달에는 스페이스 허브 남문 쪽에 굉장히 잘 펼쳐져 있는 확 트인 꽃밭, 이쪽에서 도시락 콘테스트, 이런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4월은 뭐니 해도 국가정원에 튤립이 꽃 중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정원 쪽에서 튤립 페스티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글자씩으로 정리를 하면 봄꽃, 여름밤, 가을맛, 겨울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순천의 특성에 따라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 상시적으로는 순천만을 따라서 걷는 프로그램들, 난파랑길 걷기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체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신랑계라는 숙소를 예약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체험을 순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니 해도 요즘 현대인들은 많이 지쳐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좀 지쳐 있는 분들 또는 조금 더 힘을 내고 싶은 분들 순천에 오시면 자기를 들여다보고 돌아보고 힘을 낼 수 있는 치유의 공간과 치유의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마다 달라지는 순천의 풍경이 나를 찾으러 자기를 찾으러 올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여수 국가산단 주요 기업들의 공장 가동 중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7일 여수 공장 전체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시하며 오는 5월 29일 생산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LG화학도 지난 23일 이 공장 가동을 멈춘 가운데 정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최근 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3명을 잇따라 이송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26일 신안군 신의도와 흑산도, 진도군 조도에서 두통과 어지럼증, 심한 복통 등을 호소한 주민들을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신속히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해경은 도서 지역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 해상 응급 이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진군이 국가명승으로 지정된 백년사 동백숲에서 봄에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제3회 강진 백년사 동백축제를 엽니다. 강진군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도안면 백년사 일대에서 사찰김밥과 사각김밥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사찰음식 경연대회와 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국가명승으로 지정된 만덕산 백년사와 다산 초당 일대는 약 1km 길이의 옛길과 함께 44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동백숲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하게 이번에 준비한 거는 아름다운 동백숲을 거닐 수 있는 걷기 대회와 사찰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숲 스탬프 투어와 황금 동백을 찾는 보물찾기 체험 등 동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주제로 한 돈세고 축제가 무안에서 열립니다. 무안군 운남면 축제추진위원회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운남면 행복충전소 일원에서 특산물 돼지와 세발나물, 고구마를 주제로 돈세고 축제를 개최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돈세고 가요제와 셀프 바비큐, 돈세고 찾기 등이 마련됐으며 전통 음식 판매 부스와 농특산물 판매장이 함께 운영됩니다. 순천시가 조계원 여수 국회의원의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감사 요구가 여수 MBC 순천 이전을 막기 위한 정치 공세이자 외부 간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순천시의 위법 사항은 없다며 감사원 감사에는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국립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교육부 대학정보 공시 기준 순천대 중도 탈락률은 0.8%로 국립대 평균 4.86%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순천대는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 사업을 기반으로 입학 전부터 졸업 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유학생의 학업과 정착을 지원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체험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